소셜미디어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있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휴가를 인증하느라 바쁠 때 그들은 그저 휴가 자체를 즐깁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이미 깨달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온라인에서 내 삶을 증명할 필요성을 덜 느낄수록 현실의 삶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니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린 게 언제인가요? 그렇다면 무언가를 올리려다 그만둔 건 언제인가요? 카메라 앱을 켜고 공유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그 짧은 망설임, 그 틈새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앱을 여는 순간과 공유를 누르는 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그 순간 아주 빠른 계산을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이 사진 속 내 모습이 꽤 괜찮아 보일까? 몇 년 동안 연락조차 안 한 247명의 팔로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내 삶이 흥미로워 보일까 하고 말이죠. 어빙 고프먼이라는 사회학자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통제하기 위해 각기 다른 가면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소셜미디어가 이 가면을 만들어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셜미디어는 단지 그 가면을 수십억 명의 관객이 영원히 지켜보는 무대 위로 올려놓았을 뿐이죠. 잘못 쓴 글귀 하나는 단순히 머쓱한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박제되어 버리죠. 누구나 언제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피곤한 연극 자체를 아예 건너뛰고 있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30에서 40% 정도는 이른바 눈팅족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내리며 구경만 할 뿐 절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눈팅이라는 말이 왠지 어둠 속에 숨어서 몰래 훔쳐보는 것처럼 조금 오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론티어스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무언가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과 타인에게 평가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만나면 우리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사생활 노출에 대한 걱정, 그리고 외부의 압박이 뒤섞여 엄청난 피로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사람들이 게시물을 올리는 대신 그저 지켜보게만 만듭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작동하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건 단순히 도움이 안 되는 걸 넘어서 사실상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지루한 화요일 오후의 현실에 갇혀 있는데 남들은 모두 인생 최고의 순간들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심리학에는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외부의 압박 없이 스스로 선택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론이죠. 소셜미디어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좋아요와 사람들의 반응으로 내 가치가 측정되는 일종의 인정 욕구 기계에 불과하죠. 게시물 올리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통제감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내 자존감은 인터넷 세상의 낯선 사람들에게서 얻을 필요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면이 단단하고 타인의 인정이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자존감은 좋아요나 댓글 개수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지인들의 소식을 보거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즐기기 위해 피드를 넘겨보지만 자신만의 경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조용히 머무는 쪽을 택합니다. 주변에 소셜미디어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막상 실제로 만나보면 그들이 불행하거나 외로워 보이던가요? 아니요. 보통은 아주 잘 지냅니다. 때로는 훨씬 더 잘 지내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촬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소셜미디어 속 모습이 가짜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그저 피드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무의식 중에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의 승진 소식, 번쩍이는 약혼 반지, 새로 이사한 집을 보면 그게 다 연출된 모습이란 걸 알면서도 이미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그것이 진짜 삶인지
연출된 삶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라고 인식할 뿐이죠. 업로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끊임없는 공격을 피합니다. 그들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이 게임 자체가 애초에 불공평하게 짜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카메라와 각도, 심지어 이야기의 흐름까지 마음대로 조작하는 경쟁에 굳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부류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챙겨보면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3시간짜리 영상은 끝까지 몰아보면서도 사진들이 잔뜩 올라온 피드는 그냥 넘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브는 그들에게 어떤 무대 위의 연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압박 없이 온전히 소비만 할 수 있는 공간인 셈이죠. 내가 그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배우고 웃고 그 순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콘텐츠와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수동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불안감은 전혀 없이 오직 즐거움만 얻어가는 거죠. 그들은 시스템의 빈틈을 정확히 찾아낸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얕고 넓은 관계보다는 좁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1000명의 지인보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로 아는 5명의 친구를 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친구의 수보다 우정의 깊이가 우리의 행복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사실 말이죠. 단 10번의 진솔한 대화가 1000개의 형식적인 반응보다 훨씬 가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한층 더 흥미로워집니다. 소셜미디어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관찰력이 무척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놓치는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잡아내죠. 누군가의 게시물 업로드 빈도 변화, 글의 미묘한 어조 변화, 아주 정교하게 꾸며졌지만 어딘가 살짝 어색한 스토리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깊게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무대에서 연기하기보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을, 온 동네에 떠들기보다 혼자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시끄러운 소음보다 묵직한 깊이를 선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인식의 종류를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는 공적 자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집중하는 사적 자의식이죠.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두 번째 성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이게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라고 묻는 대신 지금 내 기분이 어떤가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생각이 너무 많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감성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대중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관리할 필요가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아를 성찰하고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단단한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관객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숨는 것과는 다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선택입니다. 내 사생활은 남들이 가볍게 소비하도록 내어주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것이죠. 어떤 경험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출하는 순간 그 빛을 잃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을 때 석양은 더 아름답고 머릿속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릴 문구를 궁리하지 않을 때 대화는 더 의미 있어지며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간주할 때 그 성취감은 훨씬 더 크니까요. 연구자들은 소셜미디어 업로드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인식과 성찰 능력이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내 가치를 좋아요나 댓글에 연관지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훨씬 더 길고 큰 시야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통제력, 자아성찰, 안정감 등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피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셜미디어가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것들입니다. 연결감, 공동체, 그리고 자기 표현 말이죠.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진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조용히 있는 것이 이상한 취급을 받으며 하루에 게시물을 3번씩 올리는 것보다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것을 더 기이하게 여기는 거대한 보여주기 경제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연결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연결의 방식과 조건을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교류할 거야. 하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꾸며진 연극 없이 생생한 현실 속에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소셜미디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실은 그들이 삶의 진짜 정답을 먼저 알아낸 사람들이라면요. 과시보다는 사생활을, 팔로워 수보다는 관계의 깊이를, 꾸며진 모습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면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향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존중일지 모릅니다.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 누워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좀 더 많이 올릴 걸 하고 후회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내 삶을 더 열심히 살아볼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카메라 렌즈가 닿지 않는 눈부신 현실의 빛 속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계속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채널의 멤버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